쪽에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비사업 시행이 절차가 쭉 정리됩니다. 이 절차를 써두고 우리 하나하나 봅시다. 자, A라는 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시에 여기 중심가도 있고, 자,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에 오래된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도 있고, 또 일로 가니까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도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오래된 상업지역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자, 이런 산 능선에 저소득 주민이 집단을 거주하는 지역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자, 여기는 주거지역으로서 재개발이 추진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자, 이 도시에 여러 군데 오래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곳에는, 자, 여기에 이런 곳이나 오래된 상업지역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일단 재개발 사업 해야 되죠.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도 있고, 자, 이런 곳은 어떤 사업? 재건축 사업,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있고, 자, 여기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사는 곳이나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런 곳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곳도 있겠죠. 예. 자, 이 도시에 이런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절차가 공통 절차라 이렇게 해서, 자, 제일 먼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어떤 곳이 정비가 필요한지를, 자, 사업을 하려면 파악을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첫째 해야 할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 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줄여서 기본계획이라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떤 뜻이냐, 10년 동안에 이 도시에, 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되죠.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이 기본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이 계획부터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에 어떤 사업이 10년 동안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자라고 방향부터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야 돼요. 그럼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은 또 무슨 계획이냐? 여기에 있는 이 개별 사업을 해야 될 이곳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하여, 자, 수립을 해야 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받기 위해서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정비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 정비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고시가 되겠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은, 자, 정비사업을 무조건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정비 지정되기 이전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취소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정비 지정고시 돼버렸죠. 그럼 일단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행 방법.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시행자 이런 것이 정해지는데 특히 시행자 중에 자 정비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이 시행을 많이 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그래서 이때 조합이 설립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정비지원고시 된 이후에 조합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 기반시설은 낡은 거 철거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아파트는 몇 층짜리 몇 동을 짓고 이런 구체 공사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서예요. 자, 그리고 6번째 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공사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자 인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확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절차가 기본 공통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그럼 그걸 끝나느냐? 이제 반 했죠, 반. 이게 한 게 반이에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냐? 그 다음 절차는 자 구체적 공사하기까지 만들어놨죠. 그럼 여기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 가격이 얼마인지 정해야 되겠죠. 새 아파트 얼마인지.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와 바꿔줄 건지. 자, 그런 오래된 주택과 새 아파트를 바꿔주는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또. 거기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야 자 거기에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끝나면 입주가 되죠. 거기까지 절차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10년 또 뒷절차 밟는데 한 10년 그래서 몇 년 걸리는 절차다? 20년 동안 일어나는 절차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285쪽에 거기 하단에 보면 2번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 책에. 자, 여러분 교재에 자 288쪽에 보시면은 2절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까지예요. 2절부터가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는 정비계획 위반 3번의 정비 지정 고시에 관한 것인데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30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은 정비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1절이 시행방법, 옆 페이지 시행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4번에 여기에 관한 절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자 33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331쪽은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사업시행 작성 인가고시 받는 절차 5, 6번 절차인데 자, 그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346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53쪽 찾았습니까? 분양과 관리처분 계획이라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이 뒷절차가 쭉 나옵니다. 또 끝까지. 예, 그래서 상당히 양도 많고 복잡한 법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걸 하나하나 비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자, 이제 교재 285쪽 해두시고 자, 이제 거기 1절에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1번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방침 수립은 버리세요. 저는 예,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가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는데, 자, 이 계획은 여기 이 뜻을 써놨죠. 이 도시에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자라고 방향 제시할 때 쓰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자, 수립을 누가 할 거냐? 수립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수립해라 이 뜻이에요. 광역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합니다. 자,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해라. 자, 주의해야 될 것은 군수는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군수는 수립 안 합니까? 자, 울산광역시만큼이나 군적의 시가지가 있어요? 어디 군에도 한 번 안 가봤는 거예요. 군이 어떤 곳이요? 군이 시골 아닙니까? 시골에는 시가지가 없죠. 뭐 군 소재지에 가보면은 여기 울산에 한 동보다 적은 시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파악할 만큼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군적은 많지 않죠. 그래서 군수가 여기는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지역은, 시골 지역은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서 다른 법에서 별도로 오래된 농촌 지역의 주택들이 있죠. 개량을 하지 이 정비 사업으로 할 정도로 시가지가 많다 적다 적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10년 단위로 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는 뜻이고, 수립을 해두다가 보면은 자, 수립할 당시는 사업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자,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죠. 또 새로운 곳에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수립을 해두고 5년마다 뭘 해야 된다?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 그래서 수정할 것 수정해주라 이것이.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 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뭐로 부르냐? 정비 예정구역으로 봅니다. 정비구역이 아니고 무슨 구역? 예정구역. 정비사업 할 곳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에 봅시다. 그러면 수립 의무라 되어 있죠.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까지만 줄치고 위에다 쓰세요. 군수는 수립 X라고 쓰세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 기본 계획을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수립의 예외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 치고 설명합니다. 줄칩니다.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시라는 것은 자, 여기에 도지사가 수립을 필요로 하다 하면은 수립할 수 있고,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 없다고 하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일반 시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가까운 양산시로 한번 가봅시다. 양산시는 1990년대 이후에 시가 조성됐어요. 울산광역시보다 훨씬 뒤에 조성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너무 중반쯤 되니까 양산시 아파트 분양 엄청 많이 했어요. 34평짜리 얼마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그때 좀 사두죠. 지금 얼마입니까 그 아파트들이? 예, 3억 정도 합니다. 예, 그래서 2천만 원 분양해도 2,400일에 분양했는데 자, 입주가 안 됐어요.
그만큼 그때 본격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낙후된 지역, 노후된 지역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도지사가 양산시에는 이거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정비기본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이 들어가는데 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이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기간, 자, 인구 건축물 토지용 정비기반 시설, 자, 그 다음에 지형, 뭐 환경, 현황 등등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밑에 4번은 3, 4월 달에 가서 보시고 5번은 버리시고, 자, 그 밑에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3, 4를 가서 보면 됩니다. 옆 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4번에 승인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를 가서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절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정비계획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입안권자 정비계획은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입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할 때 주민설명의 공람 그냥 읽어봅시다.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서 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입안할 때는 또 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 의견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절차상 특례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쯤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은 정비사업의 명칭, 재개발을 할 건지, 주관경 개선 사업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정비구역이나 그 면적, 도시공객시설 설치, 도시공객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큰 거를 도시공객시설에 했죠. 그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뭐 공동이용시설 어떻게 설치할 건지, 뭐 건축물의 주용도 등등 이런 사항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다음 자, 4번에 내려가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가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시고 넘어가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되어 있죠. 5, 6월 달 아직 출제된 한 번도 없습니다. 옆 페이지 가서 정비계획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계획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자, 이런 사람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정비계획을 지정한다. 앞에 정비계획 입안권자하고 조금 뭐가 다르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구청장 등 보시면 줄칩니다. 또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 지정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지방의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두 번째 단계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사업을 이렇게 할 거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수립하는 계획인데, 자, 이 정비계획 입안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서 자, 이를 첨부시켜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신청해요. 자, 그럼 울산광역시에서는 여기에 남구에 여기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구구청장이죠. 남구구청장이 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첨부시켜서 울산광역시장에 정비 지정 신청해놔요. 그럼 울산광역 정비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남구구청장이 뇌물 받아가 지금 새고랑치하고 교도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누가 만듭니까? 예, 만들 사람이 없지요. 그럴 때 예외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런 사람이 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정 신청해야 되지만, 자, 구청장이나 군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예외로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계획 수립해서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나 군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 즉 입안을 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정비계획을 입안, 즉 수립을 할 수 있는 사람, 입안권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 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고. 자, 그러나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수립해야 되죠. 특별자치도지사도 그렇죠. 그 다음 시장도 그렇죠. 군수도 그렇고, 그 다음 예외로 구청장도 이 계획을 입안하죠. 그래서 정비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니까 생략하고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라고 책에 돼 있어요. 거기에 288쪽 찾았습니까? 입안권자 거기 밑줄 쳤죠?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누가 지정권자니? 자, 봅시다. 그럼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에서는? 군에서는? 구청장에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거기 밑줄 쳤잖아요. 291쪽에 쳐놨죠. 요렇게 지정권자가 정해진다.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죠. 하고 나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물은 적 한 번도 없다. 왜? 출제위원 자기도 모른다. 왜 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 지금 요 말 때문에 지금 혼란이 좀 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출제위원들이 잘 안 내요. 묻는다면은 뭐 이 정도 묻겠죠. 누가 정비 지정하느냐, 입안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안에는 뭐 주의할 거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답이겠죠. 뭐 시험 내면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정비 지정권자라는 거기에 옆에다 쓰면 되죠. 도지사 X. 그게 답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천재지변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급하죠. 천재지변이 났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본계획 있죠. 이거 수립을 하려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바로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비 지정 시 인접지 포함 여부는 3, 4래. 자, 3번에 정비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정부의 지정권자는 정부의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밑줄 치면 돼요. 지방도시는 심의 거친다. 그러면 밑줄 치면 돼요. 심의 거쳐서 합니다. 자, 4번에 정부의 지정 이후 절차. 정부의 지정권자는 정부의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이 경우 지역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용규제기본법에 따르고 자 정비 지정 고시한 때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자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줄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비 지정이 됐죠. 정비 지정 효과 줄치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에 자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 52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서 본다까지 줄치고 둘째 줄에 52조 1항 각호라는 말이 있죠. 그걸 옆에다 끌어다 쓰세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지구단위 계획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자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서로 간주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봅시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은 그 효과. 자,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뭐 해준다? 의지해줍니다.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지해줘야 됩니까? 또 지구단위 놓았죠? 계속 논다 그랬어요. 자, 항상 놓으면 용도적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필요한 몇 가지 용도 있죠? 정해서 건물 넣을 때 쓰는 것이 뭐다? 지구단위 제도예요. 자, 그럼 이게 지구단위 제도가 필요한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기에 어디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래된 기반시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래된 건물도 있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정비 지정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 정비계획 있죠?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여기에 이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기반시설은 다 철거하고 자, 새로운 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 자,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여러가지 전기, 가스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이거? 기반시설. 여기에는 공원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뭡니까? 공원도 기반시설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자 먼저 기반시설을 어떻게 자 배치를 시키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가 첫째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조성되죠.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정해야 되겠죠. 아파트 각 동과 부대공시설 같은 자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상업지역이 될 거니까 주택가 옆에 상가 지역이 만들어져야 되죠. 건축물 용도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물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얼마나 줄 건지 정해져야 되겠죠. 건축물 높이를 얼마나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정비계획이요.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도 필수로 들어가죠. 자, 정비계획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필수사항 있죠? 요거 정비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구 단위에 이렇게 필수로 들어간 이런 내용들이 정비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정비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정비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보자 이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꼭 의제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의제되면은 이 계획으로 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의 역할을 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있죠?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역. 특히 도시 지역 같은 용도 지역을 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로 변경이 돼요. 이제 뭐 예를 3살 위에 가서 배우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란 제도는 건축물 용도를 몇 가지 정해서 건물 배치하는데 물론 쓰는데 부수 기능으로서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용도 지역 바꾸려면 도시공사 결정 고시해야 되죠. 번거로우니까 지구 단위로 바로 바꿉니다. 어떻게? 여기는 전에 사업하기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쯤 됐겠죠. 여기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몇 종을 바꿔야 된다?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요거는 이제 공원이 됐죠. 뭐로 바꿔야 됩니까? 녹지로 바꿔야지. 녹지로. 자, 여기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용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비사업 하고 나면은. 그래서 정비계획 지정할 때 정비계획 속에 비리 이게 어떻게 이걸 바꾼다라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들어가는 내용이 정비계획 속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굳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의지해 줘야 되는 것은 이런 부수 기능 때문에 건폐율 용도도 완화시키고 용도지역도 쉽게 바꿀 수 있죠. 정비계획은 못 바꿔요. 용도지역은. 뭐로 바꿀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자, 사업을 하면은 굳이 번거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결정 그 절차 거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점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부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의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비구역은 어떤 곳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정비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의제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번에 정비계획 지정고시 의제나 3번에 건폐율 용역들 완화 적용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3, 5, 6월 달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좀 설명했어요. 건폐율 용역 완화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역할을 가지고 완화시켜버려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정비계획 지정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보는데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에 있어서 특히 거기 1번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라는 제도 있죠. 이건 상당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 법은 무슨 뜻이냐? 여기에 정비사업 해야 되죠.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못하면은 해제시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해진 시간 내에 탁탁탁 절차적으로 바로 정해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그래서 사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몇 년 안에 어떤 단계를 안 거치면 다 해제시켜도 되어 있는데 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이런 법 없어요. 자, 정부에 한번 지정이 되면은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천천히 정비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새롭게 거듭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빨리빨리 건성 때문에 일정 기간 안 되면 해제시킨다는 그건 잘못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외국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유럽에는 정비 사업 할까요 안 할까요? 파리나 로마나 다 하죠. 자, 거기에는 정비 사업 기간이 어느 쯤 될까? 보통 100년입니다. 왜? 아주 천천히. 왜? 이해관계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그 오래된 수백 년 된 건물들 있죠. 그 보존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합니다. 몇 년이 걸리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 해야 돼. 무조건.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엄청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내고 그것이 잘 안 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 4할 쯤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시고.
자, 거기에 295쪽에 정비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래. 자, 그 다음 296쪽에 위에 3번 시행자 의견 청취부터 8번 처벌까지 있죠. 그건 5, 6을 따. 자, 그 밑에 정비 예정구역의 개발행 시한이라고 되어 있죠. 5, 6을 따. 옆 페이지 7번에 정부에서 지역조합은 모집 금지라고 되어 있죠. 3, 4래. 자, 8번에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시행령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자, 다른 사업은 재건축 사업 아닌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합니다. 재건축 사업만 안전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재건축 사업만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느냐? 자, 1965년경에 우리나라에 처음 아파트라는 문화가 들어옵니다. 서울에. 자, 아파트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 대지는, 자, 넓은데, 자, 세수는 얼마 안 됐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아파트가 보통 평수가 12세평 정도 됐습니다. 평균. 옛날에 그 아파트 30평, 40평짜리 없었어요. 옛날에 이때 지은 건 대부분 15평 전후 되는 그 정도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 헐어버리고 1988년 자, 올림픽 하죠. 네. 이쯤 해서 이 아파트가 뭐 된다? 재건축이 돼요. 헐어버리고 건물을 지으니까 이래지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개발이 생겼죠. 15평짜리를 주니까 40평짜리 그냥 주더라. 이때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벌죠. 뭐 2, 3천만 원짜리 주니까 몇 억짜리 그냥 주더라. 왜?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재건축은 이익을 재건축 건물 대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은 있죠. 분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재개발은 분배 안 해줍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은 분배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 아파트를 주더라.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 하게 되면 돈이 된다 해서 재건축이 남용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가 뭐다? 안전진단. 안전단 실시를 해서 재건축이 정말 필요한 것만 재건축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자, 안전단 실시는 자, 크게 두 가지 형태인데, 먼저 직권 실시.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자, 정비 입안권자가 자, 알아서 실시를 합니다. 직권 실시해버려요. 그럼 정비 수립 시기라는 것은 자, 아파트 같은 거 지은 지 30년이 경과되면은 수립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은 자, 30년쯤 지나면은 노후된 주택으로 재건축 대상이 돼요. 예. 원래는 옛날은 40년이었는데 요즘은 건축기술이 더 발달됐죠. 그런데 30년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그럼 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업자들 너무 실컷 빼물어 할 뜻이에요. 옛날 건물이 더 야무고 단단하게 잘 지었어요. 요즘 건물은 이거 연수를 줄여버렸죠. 이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50년 정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이게. 그럼 30년쯤 지나면은 이 재건축을 해야 될지 말지를 안단 실시를 입안권자가 직권을 실시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 실시라는 것이 있어요. 요청 실시. 요청 실시는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도래하기 전. 30년 되기 전에 필요할 때, 자, 토종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요청하면은 실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으로, 자, 한 20년쯤 사니까 완전히 노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 30년 채워라, 10년 더 살아라 해야 됩니까? 빨리 재건축해 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것이 뭐다? 요청 실시예요. 자, 지진이 났습니다.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 건물이 금이 다 갔어요. 자, 30년 채워라 해야 됩니까? 빨리 재건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것이 뭐? 요청 실시. 자, 그래서 30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리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10분 이상 동의받아 뭐 하면 된다? 요청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단 실시를 해서, 자, 안전진단 결과. 자, 안전진단의 결과.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 재건축 판정을 합니다.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재건축 판정해 주겠죠. 자, 그러면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입안이 되면 정비구역을 어떻습니까?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뜻이. 그리고 안전 실시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구역 지정받으려면 이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 계획을 입안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재건축만 안전단 실시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 직권 실시와 요청 실시. 여러분 생각에 수립시가 도래해서 직권을 실시하는 거 30년 지났을 때, 요청 실시는 수립 시기가 도래기 전에 미리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안전단 실시 여부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정비 입안권자의 직접 실시, 이게 직권 실시죠. 정비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입안을 위해서 줄칩니다. 밑에 줄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단 실시해야 된다.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 밑에다 쓰세요. 몇 년 이상 경과하면 됩니까? 30년 이상. 자, 요청 실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단 실시해야 되는데,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청 실시는 1, 2, 3이 있죠. 1번에 보시면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한 자가, 자, 줄칩니다. 입안 제한하기 전에 거기만 줄치고, 정비 예정구역에서 위치한 건축물 부속도시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 부실 시공은 한 20년 되니까 완전히 노화됐죠. 그러면은 빨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민이 생각하면은, 토종소유가 생각하면은, 자, 직권 실시는 30년 돼야 되죠. 그래서 그때 뭐 해라는 겁니까? 요청해라. 10분의 1. 입안 제한하기 전에 10분 이상 보호받아 요청부터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자, 줄칩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 거기만 줄치시고.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예정구역이라 했죠.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 이 계획 수립할 당시에는 파기된 곳이다 아니다? 파악이 안 된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갑자기 재건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재건축 사업 하려자는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자, 그 다음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 실시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실시해줘. 그 다음 3번에
자, 2조 3호 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조 3호 남목이란 말 위에 씁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뜻이.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지진에 견딜 능력이 없죠? 그럼 지진 나쁘면 그럼 다 갚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다음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실시해 줍니다. 그래서 직권 실시는 30년 지나면 알아서 해주죠. 미리 할 필요가 있을 때 뭐 해라는 겁니까? 요청. 얼마 동의받아서? 10분의 1.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번에 안전진단 대상주택과 재주택 봅시다.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은 주택단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다만 다음의 주택단지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단 대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까지 줄치시고 1번에 천재지변 등으로 줄칩니다. 주택이 붕괴되어 거기 줄치시고 이미 주택이 붕괴됐죠? 안전단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할 필요 없이 재건축해야 됩니다. 2번에 자, 줄칩니다. 주택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줄치시고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면 곧 붕괴될 우리가 높다는 뜻이죠. 이런 안전단 할 필요 없이 재건축해야 됩니다. 3번에 노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 충족한 경우 줄칩니다. 잔여 건축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안전단을 하는데 가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자, 동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이 동 중에 3분의 2 이상이 노불량 건축물 판정받으면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자, 4동을 했는데 4동이 다 노불량 건축물 판정받아버렸죠. 나머지 2개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째 줄칩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 포함된 것은 어차피 없이 철거해야 되니까 자, 안전단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5번째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자,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받은 줄칩니다. 안전등급이 D 미흡, E 불량인 건축물 이미 D등급, E등급 받아버렸죠? 풀어보면 할 필요 없죠. 자, 3번의 안전단 구분은 5, 6월달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4번의 요청에 의한 안전단 실시는 자, 3, 4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자, 5번에 안전단 실시 및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정비객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도, 주관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안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단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 기관이 밑에 소개되어 있죠. 1번 끝에 줄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2번의 끝에 한국시설안전공단 3번의 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세 곳에만 의뢰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안전단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은 3, 4에 가서 보시고 3번에 정비객 수리과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줄칩니다. 정비객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도 보고 도시계획이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객의 자,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필요하면 정비객 입안해 주겠죠. 그 정비객 지정받아 사업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안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는 3, 4에 가서 보시고 내려가 7번 안전단 재실시라고 들어가 있죠. 버리세요. 자, 그래서 안전진단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직권 실시는 일단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0년 지나서. 자, 30년 되기 전에 미리 할 때 뭐? 요청 실시하는데 얼마 돈 받는다? 10년. 그게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예,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그게 304쪽 펴 두시고 잠시 쉬었다 합니다. 요쪽은 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두시고 일로는 주시면 됩니다.